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함께하고 계시고 있고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3464번님, 인천의 윤옥희 씨네요. 그런 법은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많이 나시죠? 자, 외신 소식 잠깐 만나볼까요? 코리아타임스의 박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1월 1일부터 올해부터 이제 기호형 마리화나는 피워도 되는 겁니까? 살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6번째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네. 콜로라도, 오레건, 워싱턴, 알래스카, 네바다주 이렇게 이어서 6번째 이제 주인데요. 그게 이제 지난 2006년 11월에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민 발의가 있었고요. 그것을 주의회가 통과시키면서 이제 이번에 이른 1월 1일부터 이제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합법화가 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기호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네. 만 21세 이상 성인이 1온스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28.4g인데요. 네. 그 이하의 마리화나는 소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그루 이하의 소규모 대마 재배도 이제 허용이 됐고요. 예. 판매도 가능한데 단 이제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담배가 이제 금연 장소에서는 역시 이제 마리화나도 피울 수 없고 차량에서도 이제 흡연을 이제 마리화나를 못 피는데요. 피게 되면 이제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이제 받는다고 그렇겠죠.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외신을 보면요. 그래서 이게 이 법안이 이제 합법화가 된 첫날이죠. 이제 올해 첫날부터 이제 마리화나 판매업소에 이제 사람들이 장사진을 친 어떤 장면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전에 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호기심에 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예. 아시겠지만 이제 캘리포니아 같으면 LA가 있고 거기에는 한인타운 및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는 이 도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청취자분들께서도 하나 좀 명심하셨으면 하는 게 이제 현지에서는 합법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네. 현지에서 마리화나를 피우시고 혹시 한국에 왔을 때는 처벌을 다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까지 그래서 한 400여 개의 판매점이 임시 영업 허가를 현재까지 받았고요. 한 1,800건의 영업 허가 신청이 현재까지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해부터 $600 이상 카드로 쓰게 되면은 관세청에 보호가 되기도 하고, 이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마리화나 흡연이 허락이 됐으니까 이거 한번 피고 와야 되겠다 호기심에 의해서 가서 폈는데 기구하시게 되면 이 처벌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단속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네. 아니, 구입한 게 들키지 않으면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만 마리화나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오피움, 마약하고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맞는데 아마추어적 분석 내용으로 보면 이게 중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호용으로나마 나와서 팔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우려는 있겠습니다. 그죠? 예, 물론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호기심으로 피는 것도 있고요. 네. 그 외에 물론 청소년들도 이제 필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한 어떤 탈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다는 게 현지 좀 보도 분석인데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이제 대마 단속국의 어떤 캣 파커라는 이제 국장 현지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보면 LA 특히 크게 보면 캘리포니아가 이제 세계 최대 대마초 마리화나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도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마리화나에 대한 합법화 추세가 미국에서는 되고 있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매사추세츠주에서도 어떤 7월 달부터 이제 기호용 마리화나에 있어서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라는 좀 보도도 있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보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미국 내에서는 마리화나에 대한 좀 규제가 결국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이 합법화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에서만 세수가 올해만 10억 달러죠. 우리나라 1조 한 600억 정도가 이제 거칠 거다. 이렇게 분석되는 전망치도 나왔습니다. 예. 자, 세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중동 국가 특히 사우디나 유럽 아랍에미레이트 같이 이렇게 석유 많이 팔아서 돈이 많은 나라는 세금 안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세금이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세금 정책 포기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석유 이제 중동의 또 석유 부국이죠. 대표적인 두 나라가 이제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두 나라가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이제 상품과 용역에 있어서 이제 5% 부가가치세를 이제 부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걸프 지역 국가 중에서는 최초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한 2014년부터 이제 저유가가 기조가 이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재정의 어떤 적자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어떤 압박으로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세를 이제 징수하기 시작한 건데요. 네. 현재 분석에 따르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어떤 목소리가 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가세 대상은 일단 식품, 미용용품, 호텔 숙박비, 수도, 전기요금, 전화요금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전자제품, 의류, 주식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료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부동산 거래, 의료, 교통요금 이런 것은 여전히 제외가 계속 될 거라고 하고요. 네. 결국은 이것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재정 적자 때문인데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올해에만 사우디는 한 103억 달러 정도 이제 추가 세수가 확보될 걸로 전망되고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56억 달러 정도가 확보돼서 예. 주로 이 돈이 이제 교통이나 의료, 공공시설, 공공교육 뭐 이런 것 개선에 많이 쓰일 거라 이렇게 현지 보도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세수를 늘리는 노력을 하죠? 그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석유 저유가 사태로 이제 하는 그렇구나. 건데요. 사실 이것이 이제 2005년에 사실은 이게 이미 이걸 도입에 대한 어떤 결정은 났었습니다. 그거 네. 2015년인데요. 2015년에 이제 중동의 원유 생산 주요 6개국이죠. 이게 걸프 협력 회의라는 6개국의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네. 방금 말씀드리는 이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외에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이렇게 4개국이 더 있는데요. 네.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결정을 앞서 말씀드린 두 국가가 먼저 실행을 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그 다음에 4개 국가도 곧 어떤 이런 부가세를 이제 징수할 거라고 하고요. 예. 그 전에 이미 작년 10월부터 이 두 국가는 이제 탄산음료랑 에너지 음료, 담배에 있어서 사실상 한 50에서 100% 정도 이제 죄악세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네. 이제 그 중동의 어떤 정서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이미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우디는 또 1월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또 127%를 이렇게 갑자기 올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 자체가 세수가 결국은 이제 좀 많이 부족했다는 어떤 결과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코리아타임스 박시수 기자였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네, 외신 소식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경제는 얘기가 전문이지 시간입니다.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한 달 전에 우리나라 환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방송에서 잠깐 해드렸습니다. 박병일 기자도 방송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1,080원 내려갈 때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060원까지 떨어졌고요. 제 생각에는 올해는 한 1,050원까지는 충분히 떨어지고 거의 한 1,03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4분기 들어서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율 하락폭 반가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부 박병규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살짝 상승을 했는데 네. 하루를 못 버티고 또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1,062.2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어제보다 2.3원 떨어졌는데 사실 오전만 해도 이게 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2시 이후부터 다시 이제 하락 반전해서 결국 이제 떨어졌는데 이게 사실 지난 추석 때부터 계속 쭉쭉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네. 연말 가면서 좀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 지금 이런 속도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50원 이것도 위험한 것 아니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비관적 900대 9자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방송에서. 네, 조금 더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900원대까지 갈 수 있다 얘기하는데 만약 정말 이렇게 900원대까지 가게 되면 10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900원대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1년 전인 지난해 1월 2일 환율이 1,208원이었습니다. 이거 비교해보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왜 제가 900을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만약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너무 강세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돈을 안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바보가 아닌 이상에 자기들이 돈 바꿔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환율이 네. 높아질 걸 예상하면서 돈 갖고 오는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구자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정부가 말씀하시는 3만 불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야기하실 때는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율이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네, 뭐 사실 왜 외환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냐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아니, 박병일 기자는 해 주셔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 경제적인 그리고 이제 금융적인 이제 시각으로만 보자면 예. 일단 뭐 사실 여러 가지 배경 자체가 워낙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먼저 이제 미국 달러가 계속해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예.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좀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예. 특히 이번에 또 미국이 이제 대규모 감세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 감세 조치에 따라서 향후 1조 달러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예. 이렇게 재정 적자가 커지면 역시 또 달러화가 약세를 그렇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위안화도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지금 20개월 만에 가장 강세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 또 중국 위안화가 아시아 통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예. 우리가 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우리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역시 계속된 그 경상수지 흑자 계속해서 이제 800억 달러, 900억 달러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이 역시 환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원인입니다. 예. 또 최근에 보면 또 북한이 좀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만약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면 한반도 일단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예. 또 역시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네. 우리 외환 보유액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또다시 역대 또 최고치를 깼는데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한국과 캐나다의 통화 스와프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환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원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지금 배경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균일 기자께서 아주 상세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박균일 기자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정치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북한의 유화적인 화해 무드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감세 정책을 쓰게 되면서 미국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 달러가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약세화가 강화될 것이다. 이 지적 때문에 또 우리 원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는 말씀이었고요. 경제적 의미 두 번째로는 중국 위안화가 또 지역 경제 통화로 상당히 중요한데 중국 위안화도 강세로 돌아서고 있어서 우리도 강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20억 2천만 달러까지 늘어서 우리 외환 보유가 지금 3,872억 5천만 달러나 됐습니다. 저는 1조 달러까지 가자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원화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강세로 가면. 역시 여러 가지가 많죠. 일단 워낙 강세로 가면 여행 가시는 분들은 좋죠. 좋죠. 네. 네. 이 환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돈이 강하게 되니까 외국 네. 나가서 물건 사기도 쉽고요. 그럼요. 여행 경비가 되게 싸지는데. 그래서 관세청에서 아시고 600달러 이상 쓰면 들여다보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수출 기업이니까. 그렇죠. 수출 기업들은 어려워집니다. 네. 해외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특히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원달러 환율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원엔 환율도 있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원 그다음에 유로화도 있고 예. 많은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원화의 절상폭이 다른 나라 돈에 비해서도 지금 가파르다는 게 우리 지금 수출 기업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화폐도 미국 달러에 비해서 강세는 강세인데 네. 우리나라 돈의 강세가 다른 나라의 강세보다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을 보면 아까 제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지금 3.0%가 떨어졌거든요. 예. 혹시 엔화 어떤가 싶어 제가 봤는데 한 6%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무려 5.95% 떨어졌고요. 그렇죠. 예. 아까 위안화가 제가 20개월 만에 최고 강세다. 예. 달러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돈은 위안화에 대해서 또 0.55% 우리가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2.92%.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경진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네.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예. 이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비해서도 우리가 지금 떨어집니다. 예. 딱 한 나라가 지금 우리가 약세를 보이는데 인도네시아 딱 한 군데입니다.
링깃인가요? 인도네시아가? 리라인가요? 아니죠. 루피 아닌가? 루피.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의 지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지금 그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100엔당 지금 오늘 보니까 944원이거든요. 네. 이게 2달 전에 1,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기업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진짜 한숨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 경제적 배경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적 배경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 이건 저희가 잘 언급은 하지 않죠. 경제부 기자들은. 네. 아무튼 미국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달러와 강태를 가는 부분, 특히 최근에 한미 간의 문제를 가지고 또 풀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언급하기는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대신 언급해 드리죠. 뭐 정치 경제학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가신 다음에 즉각적인 환율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환율 1,060원대 진입한 것은 위안부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한일 간의 외교 마찰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1,060원대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정치 외교적인 배경도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시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럽 아랍에미리트 사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됐고. 환율 하락과 기업 실적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에서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개입을 하고 싶어도 지금 미국 눈치 때문에 우리가 또 개입을 하지 못하는. 조작국 대상이잖아요. 관리 대상이잖아요. 또 지금 한미 FTA 재협정에서도 그렇죠. 이 한국이 혹시 환율을 건드리는 것 아니냐. 우리 미국이 지켜보겠다. 얘기를 하고 또 환율 조작국 너가 아니냐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래저래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나설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환율이 지금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진제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업 실적도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정 환율로 한 1,200원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1,200원대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넉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또 기업의 욕심일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기대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지금 1,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역시 이제 압박을 받는데 어제 보니까 한 증권사가 분석한 걸 보니까 원달러 환율 연평균 전망치를 1,110원에서 1,070원으로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의 매출 전망치가 기존보다 5.4% 약 한 5조 정도 수익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3.9% 떨어진다 이렇게 봤고요. 또 자동차의 경우도 또 다른 증권사가 분석한 것을 보면 약 1.8% 정도 매출액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무려 14%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 뭐 조선, 그리고 이제 이런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또 그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주로 이런 분야에서 충격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목표 주가 한 증권사의 경우는 또 19만 원에서 17만 원 이렇게 낮추기도 했고요. 기아차도 낮추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수출 기업에 대한 이제 실적을 하락시키고 여기에 대한 이제 주가 평가도 낮추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박균일 기자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경제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제 탄력도라고 부르는 건데요. 환율이 변하게 되면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어떻게 탄력을 받아서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의 모습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12조 정도 15조 정도 확 떨어져 버리네요. 자, 기업들 체감 경기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대한상공회의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에 이제 1분기 제조업 그 경기 전망 지수 분석을 해봤는데 86이 나왔습니다. 이 BSI가 86인데 100을 기준으로 하죠. 맞습니다.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고 100 이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은데 여전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새해에 이제 기업 경영에 대외 불확실성 중에서 뭐가 가장 큰 문제냐 이렇게 물으니까 환율 변동이다. 이게 무려 52%가 답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한번 설문조사를 했더니 역시 1위로 환율 변동을 꼽고 있는데 여기 뭐 북핵 리스크라든가 그리고 또 통상마찰 우려보다도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 하락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 그리고 또 유가 인상 이거와 함께 지금 3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북한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환율 불안정에 갖다 넣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인
해석이고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비정치적인 요인들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유가 상승, 네. 그다음에 그 미국의 감세 조치, 그리고 의도적인 어떤 달러화의 약세 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네. 정치적인 이런 뭐 북한 핵 리스크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이거는 정말 쓸데없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정부가 개입을 과거에는 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네. 뭐 했다는 말을 또 우리 미 대사관이 들으면 또 그렇지만. 그렇죠. 예. 그건 아니죠. 네. 개입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네. 근데 정부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손발 다 묶어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네. 오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네. 그리고 이주열 한은 총재가 만났는데 여기서 역시 이제 기자들이 좀 짓궂게 물었습니다. 네. 이 환율 어떻게 할 거냐 이랬더니 네. 이 환율이 하락한 데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과장 쏠림이 있으면 네. 기재부와 한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네. 시장에서 사실 그다지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결국 또 환율이 또다시 이제 하락을 했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무드 오퍼레이팅이라 해가지고 네. 이 과다하게 떨어지면 우리가 살짝 개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너무 이제 과다하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조정하는 역할까지는 인정을 해줬는데 네. 지금은 사실 미국이 너무 이렇게 예리하게 보고 있으니까 네. 그거조차도 저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사실 최근에는 발언조차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환율에는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환율이 이렇게 살짝 내려가거나 불안정해질 때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환율을 조금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한은 쪽이나 김동연 부총리 쪽은 뭐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있네요. 네, 예. 공식적으로는 예. 사실 구두 개입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아유, 큰일 나죠. 네. 예. 통상은 이제 구두 개입을 하죠. 예. 우리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 예. 이러면 외환시장이 뜨거 이러면서 좀 조정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강한 워딩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자, 환율과 관련되는 게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의 환율이 떨어졌다는 말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있다는 말인데 우리나라 돈 가치가 있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돈값이 비싸다. 즉 돈값, 네. 금리가 비싸다라는 네. 말이지 않습니까? 네. 금리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계부채라든지 이게 폭탄이 안에서도 끓기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금리 인상 기조랑 같이 간다 보셔도 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시려고 하니까 지금 기름값 올라 있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들으실 겁니다. 연초에 물가 인상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리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또 들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1인당 3만 불 시대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생활 자체가 중요해지기 시작하십니까?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시점 아닙니까 지금? 박근영 기자. 네. 아까 말씀하신 지금 3만 달러에 약간 호수가 들어가 있죠. 환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 성장보다도 이게 더 우리가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느낄 네. 수 있습니다만 체감 경기는 다소 좀 다르게 적용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경제부 기자하시면서 김동연 총리하고 가끔 뵈시잖아요. 네. 김동연 부총리의 얼굴 표정이 어떠시던가요 요즘 근황이? 일단 전반적으로 나쁘다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 나쁘다 보기 힘들다. 네. 상당히 업돼 계시는 모양이군요. 우리 경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하락폭을 상당히 겪고 있고요. 아마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하락폭이 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선물 경제도 아마 그렇죠 지금 선물 한도? 네, 그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우리가 3% 성장을 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또 막상 저희가 또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 물어보면 3% 힘들지 않느냐. 없는 소리다. 네, 이런 지금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박병률 기자,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